안녕하세요, 사운드공입니다. 오늘은 전세계 나라별로 제 기준에서 가장 비트박스를 잘하는 진짜 괴물 딱 3명씩만 뽑아서 한번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가장 먼저 만나볼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첫 번째로 비트박서 윙이 있습니다. 전 세계의 비트박서들이 긴 시간 동안 연습하고 더 멋진 비트박스를 보여주기 위해 연구를 하다 보면은 엄청난 소리 퀄리티 또는 음악적인 표현 이 둘 중 한 가지에 도달하는 경우가 많은데 윙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차지한 비트박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일무이한 비트박스 스타일을 보여주는 HAS가 있습니다. 이 비트박스를 선보이는 사람들 대부분이 보면은 한 가지 음악 장르를 기본 틀로 잡고서 그 음악 장르를 표현하는데 집중하거든요. 근데 HAS는 비트박스를 한번 선보이면은 이 음악 장르가 한 가지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가지 음악 장르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굉장히 자유분방한 이런 스타일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도 HAS 같이 비트박스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 소개할 비트박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스테디입니다. 스테디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뛰어난 스킬 테크닉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 비트박스가 그냥 단순히 소리를 빠르게 낸다든지 신기한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소리 하나하나 낼 때마다 정확한 호흡과 입 모양을 가져가야만 소리가 나는데 스테디처럼 저렇게 순간적으로 많은 소리를 낸다거나 특정 음역대의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이 엄청난 컨트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아마 전 세계에서도 5손가락 안에 꼽을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뭐 두말할 필요 없이 테크닉적인 부분은 가장 뛰어난 비트박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옆 나라 일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일본에서는 첫 번째로 카지라고 하는 비트박서가 있습니다. 카지가 선보였던 비트박스는 하드 스타일이라고 하는 음악 장르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생소한데 서구권에서는 엄청 인기가 많은 일렉트로닉 음악 장르예요. 엄청나게 강한 베이스가 계속 이렇게 나오는 음악인데 잘못하면은 굉장히 듣기가 거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카지는 이거를 되게 잘 표현했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잘한다. 이런 음악 장르를 저렇게 멋지게 표현할 수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할 일본의 비트박서는 모미마루입니다. 이 모미마루가 가진 매력은 하나하나가 굉장히 깔끔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깔끔한 소리들을 가지고서 뭔가 과하게 하는 게 아니라 담백하게 표현하는 매력을 갖고 있는 비트박서라고 생각이 들어요. 세 번째로 소개할 비트박서는 쇼고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윙이 있다면 일본에는 쇼고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음악적인 표현이라든지 이 스킬적인 컨트롤 능력 모든 것들이 굉장히 뛰어난 비트박스입니다. 비트박스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들을 때는 이거 음악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그런 음악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힙합의 본토 미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미국을 소개하며 첫 번째로 만나볼 사람은 바로 비트박서 네이폼입니다. 이 네이폼이라고 하는 비트박서가 가진 매력은 단순함이 있어요. 뭔가 막 화려하게 비트박스를 하는 것 같지만 일정하면서도 깔끔하게 반복되는 드럼 리듬 그리고 강한 사운드 심플하지만 강력한 그런 매력을 가진 비트박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할 비트박서는 킹 이너샤입니다. 저는 비트박스 하면서 가장 신기한 게 초저음과 초고음 이 두 가지를 왔다 갔다 하는 저런 성대 컨트롤이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저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저 두 가지 음색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음악을 표현해내는 게 킹 이너샤의 바이브인 것 같아요. 세 번째로 만나볼 비트박서는 데릭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데릭이라고 하는 비트박서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기본기가 제일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소리 하나하나를 낼 때 에너지도 넘치고 이 에너지가 넘치는 소리들을 본인만의 방식으로 다양한 박자를 표현을 하고 굉장히 매력적인 비트박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국가는 러시아입니다. 이 러시아에는 음악적인 표현이 뛰어난 비트박서들이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임프로버가 있습니다. Feel the future.
이 임프로버라고 하는 비트박서의 매력은 소리 퀄리티도 있지만 저는 전체적인 음악의 짜임새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간단하게 시작을 하다가 점점 몰아치다가 활용 정점을 찍다가 마지막에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는 이런 전체적인 짜임새를 굉장히 잘 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전부터 올라왔었던 비트박스들을 다 들어보면은 항상 똑같은 스타일의 음악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다르면서도 색다른 장르를 시도해보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만나볼 러시아 비트박서는 페트르 사란차입니다. 예전에는 닉네임이 이제 헬륨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었고요. 페트르 사란차는 전 세계에서 가장 기본기가 뛰어난 비트박서 중에 한 명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이 비트박스에서 가장 중요한 게 소리를 예쁘게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소리를 예쁘게 내더라도 항상 일정하고 정확하게 내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도 악기 소리가 아무리 듣기 좋아도 이게 음악을 듣는 와중에 소리가 막 바뀐다거나 그러진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비트박스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리 소리가 예쁘더라도 이 소리를 항상 일정하고 똑같이 내는 게 중요한데, 페트르 사란차가 이런 부분에서 소리를 항상 일정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내는 엄청난 기본기를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이 기본기만 뛰어난 게 아니라 자신이 낼 수 있는 소리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하는 게 굉장히 매력적인 비트박서입니다. 자, 세 번째로 만나볼 러시아 비트박서는 바탕입니다. Oh, Black Betty, oh, Black Betty, Black Betty had it by, don't think gonna buy. 이 바탕이라고 하는 비트박서는 활동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거든요. 2009년에 열렸었던 제2회 비트박스 배틀 월드 챔피언십에서 준우승을 차지하고 러시아에서는 거의 최초로 순위권에 들어갔던 비트박서입니다. 러시아에서 이제 레전드라고 불리는 인물이죠. 2009년 이후로 지금 17년 동안 아직까지도 현역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비트박스라는 방식이 강렬한 리듬이 주로 포인트였어요. 근데 현재 와서는 에너지가 넘치는 이런 리듬들보다 좀 더 음악을 부드럽게 선보이는 그런 형태의 비트박스를 선보이기 시작했는데, 이게 바탕하고 굉장히 찰떡이더라고요. 이런 멋진 스타일을 가지고 최근에 갓탤런트라고 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갔는데 거기서도 멋진 무드를 선보였습니다. 만약에 뛰어난 보컬 그리고 웅장한 베이스가 나오는 그런 형식의 비트박스 스타일을 좋아하신다면 바탕에 올렸었던 비트박스들을 들어보는 걸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다음 국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비트박스 강대국으로 현재 자리 잡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에는 비트박스 세계 챔피언이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첫 번째로 만나볼 인물은 2025년에 세계 챔피언을 차지한 팩맥스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영상을 거의 수천 수만 편을 봤는데요. 이 비트박스에서 가장 많이 음악으로 표현하는 장르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EDM 하우스, 약간 쿵짝쿵짝하는 그런 음악류를 굉장히 많이 표현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덥스텝 음악입니다. 웬만한 비트박스 동영상을 틀면은 거의 뭐 EDM 음악 아니면 덥스텝 음악 둘 중 하나로 이렇게 선보이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팩맥스가 선보이는 비트박스는 기존에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음악 장르가 아니라 본인만의 음악 장르를 이렇게 선보이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팩맥스의 진가가 발휘되는 거는 비트박스 팩맥스가 대회 영상을 나가는 것들을 보면은 항상 여유도 넘치고 상대가 어떤 비트박스를 선보이든 그걸 재치 있게 받아치는 게 굉장히 큰 매력이에요. 두 번째로 만나볼 비트박서는 프랑스의 리버입니다. 전 세계에서 비트박스 가장 잘하는 사람 5명을 뽑아라, 만약에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면은 무조건 들어가 있는 인물입니다. 리버라고 하는 비트박서가 표현할 수 있는 음악적인 범위가 거의 무한대에 가까울 정도로 엄청나게 넓어요. 뭔가 비트박스 하면은 전자음악, 힙합 막 이런 것들이 떠올릴 수 있는데, 리버의 비트박스를 들어보면은 그런 생각이 싹 사라집니다. 고요한 음악을 표현할 때도 있고, 웅장하면서도 화려한 음악을 표현할 때도 있고, 간단하지만 강력한 음악을 표현할 때도 있고, 다양한 매력을 가진 그런 비트박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소개할 프랑스 비트박서는 콜랍스입니다. They've never seen the light.
콜랍스는 전 세계에서 박자 감각이 가장 뛰어난 비트박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리듬을 표현하는 능력이 거의 넘사벽급이에요. 중간에 리듬을 이렇게 빠바바바 막 쪼개는 이런 센스도 굉장히 뛰어나고, 이제 비트박스로 한 가지 음악을 표현한다고 쳤을 때 그 음악의 컨셉을 매우 잘 잡습니다. 그래서 콜랍스가 만든 비트박스 음악들 하나하나 다 들어보면은 각기 다른 매력을 갖고 있어서 듣는 재미가 아주 쏠쏠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콜랍스의 라이트라고 하는 곡을 굉장히 많이 듣고 있어요. 간단하지만 귀에 쏙쏙 박히는 이 리듬감이 굉장히 중독적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가 생각할 때 현재 가장 뛰어난 실력을 가진 비트박스 괴물들을 각 나라별로 3명씩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비트박스를 가장 잘하는 나라는 어디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나라와 그 나라를 대표하는 비트박서들도 댓글로 함께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